위너 인셀덤 김지선 점장님, 1호 대리점 곽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수서 허브에서는 그래도 몇 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 본부 교육은 처음인지라 그러니까 저를 처음 보시는 매니저님, 점장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조금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교육을 맡게 됐던 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맡겨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10년,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객 상담이나 어떤 VOC, 불만 처리나 뭐 인턴 과정, 뭐 사내 교육 등을 한 10년 가까이 해오다 보니까 노하우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고객 니즈 파악이나 뭐 상담하는 스킬적인 면에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 인셀덤 안에서 고객 관리로 녹여냈더니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고객 관리가 수월했고, 제가 했던 방법이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점장님들이나 매니저님들의 노하우를 더하면 조금 더 저희는 남들과 다른 고객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니즈로 그런 목적을 두고 저에게 이런 강의에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더 어깨가 무거웠고 또 공식으로 나온 시점과 맞물려서 정말 필요했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교육을 맡겨주셔서 저는 부장님이나 저희 본부 직원분들과 또 수석 문용진 점장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준비한 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 관리라고 하는 거를 인셀덤 안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낯설거나 이걸 왜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고객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소비자들마다 조금 다를 거기 때문에 소비자를 맞춤형으로 케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식모를 잘 활용해서 찐텐을 만드는 방법, 저만의 또 노하우가 있을 거라서 그런 방법과 소비자를 관리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정도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소비자 중심 관리, 저희가 해야 되는 소비자 관리라고 하는 거, 고객 관리라고 하는 거는요,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소비자 중심, 소비자 입장에서 케어를 하는 거를 좀 저는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소비자 관리를 왜 해야 되냐? 나는 사실 비즈니스를 하러 인셀덤을 시작을 한 거지 소비자를 관리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이 교육이 필요한가요? 라고 느끼셨다면 오늘 그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회사, 기업들도요,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한 이런 마케팅을 할 거고요. 저희들은 리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뷰티 플래너나 점장님이기 때문에 나의 소비자 또는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 고객들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CRM, 고객 관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들도 이 CRM이라고 하는 고객 관리, 어쩌면 마케팅 활동 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 탑 모델들을 활용한 광고, 아니면 공식몰에서 주는 쿠폰, 또는 소비자들이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채널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마케팅들을 하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이런 CRM을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마케팅 효율을 좀 증가해서 어쩔 수 없이 이탈하는 소비자를 조금 더 예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브랜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하게도 리만에서 이런 뭐 쿠폰이라던가 탑모델 마케팅을 해주는 것을 활용해서 저희 뷰티 플래너나 점장님들은 나의 영업 활동을 하는 고객에게 이런 마케팅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인셀덤을 하는 수많은 사업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소비자들 틈에서 나는 다르다, 그런 차별성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줄 수 있는 특별 혜택들을 소비자들에게 난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케어를 하고 있어를 알려주고요. 그로 인해서 나의 단골층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또 단골이 늘어나게 되면 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개권이 늘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것들은 재구매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내 매출 성장이나 소비자 확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고객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요, 내가 듣고 싶은 빠른 답변을 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인셀덤 안에서 관리하는 소비자도 똑같아요. 원하는 답변을 들으면 그분들이 결정을 내리거나 구매를 할 때 조금 더 빠르고 만족도 높게 저희가 케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케어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 고객을 잘 알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가 보여요. 그럼 고객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 이건 바로 고객의 DB라고 하는 고객 정보를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는 내 고객의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는 있어요. 아마 정말 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각자의 방법으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기로 하시는 분들 또는 엑셀이 익숙하셔서 이런 PC를 활용하시는 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관리를 하고 계실 거고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이 소비자 관리, DB라고 하는 소비자 노트를 좀 관리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소비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시작을 하면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가망 고객과 이미 사용하는 고객을 또 분류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도 쓰여져요. 그래서 사업 아직 노트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당장 카톡 전화번호를 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명단을 쭉 적어 내려가셔서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고객과 사용하지 않는 가망 고객을 먼저 적는 걸 우선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명단 작성 먼저 해보세요라고 하면 저도 예전에 그랬었지만 내 생각이 들어갔을 땐 어떻게 되냐? 내가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만 자꾸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제가 처음에 했던 실수는 명단을 작성하라고 할 때 10명의 명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족이라서 빼고, 이 사람은 너무 친해서 빼고, 이 사람은 이래서 빼고, 그랬더니 10명의 소비자밖에 나오진 않았는데 이거 적는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봤더니 어느 누가 나의 고객이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망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당장 고객들의 명단을 먼저 적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명단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적을 때 물론 저는 뭐 이름이나 관계, 연령대라던가 직업 등을 좀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직업층에 따라서 추천해줄 제품이나 아니면 사업 전달에 대한 저도 이렇게 방향성이 좀 갈리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고객 노트의 카테고리가 매니저님들이랑 점장님들이 원하는 카테고리랑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건 뭐 변경하시거나 노트로다 각자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이런 기준을 두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노트를 쓸 때 저는 엑셀로도 물론 활용을 하는데 일반 노트를 쓰실 거면 좀 연필로 쓰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던 정보랑 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수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연필로다가 적었던 거는 좀 지워서 수정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볼펜보다는 연필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제 팁이에요. 저는 이제 고객이랑 처음 연결이 되면 이 고객이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메모장에 꼭 적어놔요.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을 할 때도요. 그분의 성함 어떻게 연결된 건지를 적어놓고 메모장에 이분이 통화 가능한 시간을 적어놔요. 이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체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사모님으로 이렇게 연결된 고객님이시면 제가 혹시 운동 다니시냐 그러면 운동에 방해되지 않게 그 시간을 피해서 전화드리고 싶은데 하루 중에 몇 시가 통화하기 가장 편하세요? 라고 하면 그분도 이 시간에 뭐를 하고 해서 이때 전화 주세요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또 하나의 고객의 DB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운동도 다니시네, 학원도 다니시네 이런 정보를 또 하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여쭤봐서 소통이 잘 되는 시간을 정리해 놓으면 저도 그분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끔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단을 적어 놓았을 때 물론 제 기준에서 바뀌어갈 수는 있지만 소비자와 사업자를 분류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에게는 제품 추천이나 사업자에게는 어떤 유통이나 컨설팅에 대한 이런 마케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작성해서 소비자와 사업자를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좀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이제 명단을 쭉 작성을 하면 개인 고객마다의 정보도 저는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분에게 택배를 보낼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적어 놓는데요. 주소, 연락처, 생일, 직업은 저는 필수로 좀 적어 놓는 편이에요. 주소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어플이나 택배 수거 어플에 저장이 되어 있기는 한데 간혹 어플 업그레이드 될 때 이게 사라지기도 해서 안전하게 제 노트에도 한 번 더 적어 놓는 편이고요.
생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번 챙길 수는 없지만 1년에 딱 한 번 공식적으로 챙기기 너무 좋은 날이다 보니까 이거는 필수로 저는 적어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객님들 성향에 맞춰서 뭐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알려주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이야기 속에 알게 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제가 나중에 소통할 때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잘 활용하는 팁인데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저는 고객님께 꼭 말씀을 드려요.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 정보 관리에 있는 이 화면을 그대로 보내드려요. 이렇게 보이도록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화면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데 보면은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가 보여요. 그럼 저는 요즘에 공식몰은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정보를 다 가려져 있어서 저희한테 안 나오는 게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정보법 때문에 저희한테 보이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걸 답답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DB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 페이지를 받았을 때 공식적으로 DB를 저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DB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여기에 생일 주소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제가 따로 보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밑에 추천인이 잘 들어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초반에 좀 놓쳤던 부분이 고객님들이 회원가입 바로 안 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갔다 와서 회원가입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정기금 60만 원 걸어놨는데 놓친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자마자 이 화면을 먼저 받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추천인이 잘못 들어갔으면 본인 인증 받기 전까지는 바꿀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 화면을 먼저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 가입해서 쓰고 있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가입 안 하셨어도. 이건 진짜 꿀팁인데 저희만 일단 알고 있기로 할게요. 나 이미 쓰고 있어요. 그럼 제가 잘 되어 있는지 봐드릴게요 라고 해서 그걸 받아요. 이 화면을. 그러면 그 고객님들 중에 리만 코리아로 추천인이 들어가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뭐예요? 추천인이 회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저는 잘 활용하시면 잠재되어 있는 고객들 아니면 내 소비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내 추천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 그 다음 저는 니즈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고객들이랑 소통했던 거 아니면 만났던 내용에 대해서 좀 적어 놓거든요. 저랑 상담했던 내용들. 그럼 이분들이 했던 대화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니즈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객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적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셨더라도 뭐 예를 들어 저 요즘에 뭐 돈을 좀 더 벌고 싶어요. 알바자리 알아보고 싶어요. 모공이 왜 세로로 됐죠? 이런 지나가는 말들은 사실은 숨겨진 니즈이기 때문에 적어놨을 때 제가 케어해주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미팅했던 내용에 대해서 또 활용하는 이런 카테고리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팅했던, 뭐 전화를 했던, 대면을 했던, 미팅했던 날짜나 어떤 채널로 연락을 했는지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놓고요. 이거를 적는 이유는 예전에는 저도 이거 활용을 하지 않았을 때 쭉 그분들 연락했던 걸 돌아보니까 저도 모르게 편한 사람한테는 더 많이 하고 불편하신 분들께는 좀 텀이 길게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놨을 때 연락드린 지 좀 오래됐으니까 오늘은 이분께 연락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지다 보니까 언제 어떤 채널로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를 좀 적어 놓으시면 매니저님들도 관리하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또 하나는 고객님들에게 혜택, 이제 나를 특별한 대리점, 그러니까 나를 특별한 파트너로, 나를 정말 특별하게 케어해주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게 저는 선물이신 것 같아요. 아마 대리점장님들도 매니저님들도 구입했을 때 선물을 주거나 그분들에게 뭔가 베네핏을 줘서 나는 다른 사람이랑 좀 차별성이 있어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계실 건데요. 이거를 저희 매니저님들이 처음에 좀 힘들어 하셨던 부분이 그거예요. 기준이 없이 선물을 주다 보니까 이번에 또 줘야 돼요? 지난번에 줘서 부담이 되는데 이번에 뭘 줘야 돼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그 고민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직대점장님이 쿠폰제를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던 케이스였거든요. 소비자들이 커피 하나 사 먹더라도 도장 찍어서 나중에 선물을 받으려고 쿠폰을 잘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럼 우리도 쿠폰제를 활용을 했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을 했을 때 선물을 주다 보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 범위 안에서 계산을 해서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고객님들도 선물 받을 타이밍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기대를 했다 실망하는 횟수가 적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받을 타이밍이 아닌데 생일날 선물을 받았을 때 감동이 더 커지기도 해서 저는 어쩌면 스벅의 프리퀀시 같은 개념으로 이런 쿠폰제를 활용했을 때 소비자들이 저 이번에 도장 뭐 이만큼 찍히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남들과 다른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해드리는 대리점이에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쿠폰제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쿠폰제를 할 때 고객님들께 구입했던 내용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잘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안 보내주시는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한테 보내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구입한 금액 내가 계산해서 알아서 챙겨드리면 되고요. 잘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랑 핑퐁이 잘 되는 고객님이기 때문에 리뷰를 받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자주 쓰는 내역을 보면서 이분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보이시잖아요. 그럼 다음 제품, 쓰지 않는 제품을 컨설팅하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만들어서 어떤 제품을 구입했고 어떤 프로모션 혜택을 드렸고 어떻게 안내했는지를 적어 놓으면 이분이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늘려가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공식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식몰 정기구매 결제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제일을 메모장에 적어 놓는데 결제일 전에 연락을 드려서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제품을 바꾸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거나 익숙하지 않는 고객님들 계세요. 공식몰 안내했을 때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연령층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제가 가입을 하고 자주 쓰는 카드 등록도 해서 실제 장바구니 바꿔서 정기구매를 제가 직접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고객 정보 받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노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고객의 DB를 활용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언제 관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고객이랑 미팅을 하면 당일날에는 꼭 연락을, 사후 관리라고 하거든요. 당일날에는 꼭 연락을 드리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님 제가 아까 만났죠?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사후 관리가 아니에요. 사후 관리는 말 그대로 오늘 만났던 느낌, 그분에게 받았던 감정, 제가 오늘 느꼈던 부분을 진솔하게 적는 거예요. 누구누구님 오늘 누구 소개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 제 생각보다도 더 따뜻하신 분이시네요 등등 긍정 표현을 섞어서 그분에게 내 느낌을 전달을 하면 그분은 저에 대한 신뢰도가 만났을 때도 좋았겠지만 사후 관리로 인해서 더 높아지거나 저와 관계가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만난 당일에는 무조건 사후 관리 연락을 드려라 추천을 드리고요. 또 샘플 사용하시거나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제품을 처음 쓰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사후 관리 이후에 2, 3일 정도 후와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적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완벽하게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제품을 정말 잘 사용하는 매니아가 되게끔 2, 3일 간격 한번, 일주일 간격 한번 아직 적응이 안 됐다라고 하면 반복하셔서 나의 매니아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나의 정말 고객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3주에 한 번씩 연락드리는 거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한 달 정도면 너무 길고 2주 정도는 너무 빠른데 3주에 한 번씩 답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나가고 또 3주 후에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연락을 드리고 이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랬을 때 소비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어떤 게 생기냐 하면 연락 올 때가 되었는데 기대심이 또 생겨요. 누군가는 귀찮게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갔던 연락이 본인이 제품이 필요한 시점이나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에는 그래도 꾸준히 연락해준 저분에게 연락을 해야지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나의 소비자가 됐던 안 됐던 어쨌든 인셀덤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면 3주에 한 번씩은 한번 꾸준하게 연락해보세요. 지금이 타이밍이 아니었을 때에는 그분의 타이밍이 됐을 때 연락을 주실 거예요. 그 연락을 할 때에는 어떤 내용들로 연락을 하면 좋은지 저희가 불필요한 연락을 스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좀 필요한 스팸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선생님 전화 좀 꺼줘. 방해 필요할 것 같지. 불필요한 스팸은 뭐고 필요한 스팸은 뭔지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기승전 인셀덤 아니면 신제품 나왔어요, 할인해요, 이거 사세요, 왜 안 사요?
그리고 아니면 내 시간 될 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주주주주주 보내놓고 나는 나가서 답장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누가 봐도 뻔하게 이름만 바꾼 홍보 문자를 보내고 있던 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봐주세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오늘부터는 좀 소통의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고객과 핑퐁이 됐을 때 가장 시너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답을 할 수 있게끔 소통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제가 아까 연락 가능한 시간을 저는 받아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연락 가능한 시간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세요? 안 사세요가 아니라 어떠한 부탁이 아닌 혜택을 드리는 연락을 또 드릴 수도 있어요. 리뷰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요 꿀팁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꼭 답장을 요하지 않는 저희 인셀덤이 아니더라도요, 날씨나 건강이나 경제 등의 뉴스를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번 인셀덤이 아니라 안부를 물어봐 주기 때문에 답장이나 핑퐁이 되실 거예요. 오늘 바빠서 안 했으면 3주 후에도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승전 인셀덤이 아니라 정말 진심의 소통으로 이러한 방법들로 소통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분명한 거는 이렇게 연락을 드렸을 때에는 소통이 잘 되고 효과가 나실 거라는 겁니다. 시간을 활용하는 꿀팁을 한 번 더 알려드리자면 내가 필요한 시간에 연락을 했을 때는 소비자가 답장이 오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시간 정도, 이렇게 3년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패턴으로다가 연락을 했을 때 굉장히 답장 오는 그 횟수가 좀 증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저희랑 마인드가 비슷하겠죠. 그분들에게는 오전 시간에 그 명언을 같이 보내보세요. 되게 기분 좋아하시고 오히려 명언에 대한 답장이 오거든요. 육아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등원 보내 10시부터 2시 사이, 아이가 없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럴 때 답장을 또 많이 주세요. 직장인들은 정말 꿀타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12시부터 12시 20분 점심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시간에 핸드폰 하시거든요. 그리고 밥 다 먹고 들어가서 한 12시 50분에서 1시 커피 마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활용하면 답장 올 확률이 커요.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에는 조금 비추해요. 회식을 할 수도 있고 야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장하는 게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연락을 해놓으면 깜빡해서 다음날도 답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저희 마음대로 연락을 해놓고 일십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일십이 아니에요. 바빠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2교대는 조금 다를 텐데 3교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보통 교대 시간 자고 일어나는 시간 통틀어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는요, 어떤 교대에 줘든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활용하시는 거 꿀팁이고요. 워킹맘들, 아이들 재워놓고 이제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 만지는 시간, 보통 밤 9시 정도거든요. 그 시간이나 또는 인스타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때 DM 보내시면 답장이 바로바로 서로 핑퐁하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일정을 짤 때에도 그냥 내가 편한 시간에 연락하지 않고요. 이분이 영업직이라서 일찍 대화가 되시는 분은 일찍 연락드려요, 아침에. 그럼 답장 그때 오시고요. 교육이나 시스템 시간 빼고 남는 시간에 그분 연락 가능한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거나 미팅을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활용하시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했더니 저는 조금 시간을 쪼개서 쓸 수 있는 노하우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거나 투잡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런 시간표 관리도 또 한번 추천을 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핑퐁이 되는 연락 중에 하나가 리뷰 연락이에요. 요거는 잘 활용하시면 이분들은 저에게 정말 단골이나 사업 자료까지 확 이렇게 좀 넓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파워방 미션이나 아니면 리뷰를 인스타에 올려놓은 걸 보고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좀 변경해서 활용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던 테마 그 카테고리인데요. 오늘부터는 이런 리뷰는 받지 않도록 좀 약속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뷰는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 고민이 되면서 좀 정성이 들어갈수록 더 좋아요. 혹시 이렇게 받고 계시진 않으셨어요? 써봤어? 써보니까 어때? 좋아. 내 말 맞지? 진짜 좋지. 단답으로 대답이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는요, 리뷰에 대한 답도 짧거나 성의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럼 팁 중에 하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부탁이 아닌 혜택을 드리려고 한다는 걸 명시를 하면서 리뷰를 저는 부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고객님, 제가 알고 있는 고객님, 저희 소비자들 중에는 말씀을 너무 예쁘게 하시거나 아니면 세세하게 하셔서 아니면 표현을 너무 잘해주시는 고객님이라서 제가 본부에서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혜택을 제가 꼭 받아서 누구님께 전달해주고 싶은데 요거 30초만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려서 이분이 거절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미 긍정적인 이런 이분의 성향을 적어놨기 때문에 리뷰를 대충 적어주지 않으세요. 뭐 항목은 마음대로 정하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세세하게 연령이나 기존 사용 브랜드와 우리의 차별성이나 이런 리뷰들을 고객이 한 번에 생각하고 답을 줄 수 있게끔 리뷰 양식을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리뷰 양식을 저한테 답장을 주실 때 써보니 좋아, 부드럽고 좋더라 이렇게 주지 않으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표현 안에서는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리뷰를 가지고 또 다른 고객 케어를 할 때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뷰는 적당히 정성이 들어가게끔 또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적어주시면 저희 매니저님들이 소중한 자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뷰를 주신 분들은요, 본인들이 타사 대비 차별성을 느꼈고 좋다는 거를 스스로 적었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 없거든요. 이런 고객님들께 소개를 요청하면 소개로도 잘 이어져요.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식몰을 이용한 노하우예요. 공식몰 나오고 활용 잘 하고 계시죠? 저는 공식몰이 나오고 정말 회사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쩌면 예전에는 할인 판매 때문에 힘들어 하셨을 거고 지금도 힘들 수는 있지만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활용하고 있는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 저는 카카오톡 채널을 좀 활용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을 하려면 1차적으로는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을 해주세요. 제품을 쓰던 안 쓰던 상관이 없어요. 저는 실제로 사용 안 하시는 저희 지인들에게 회원가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회원가입이 끝나면 당연히 본인 마이페이지 들어가서 본인 인증한 거를 저한테 보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추천인이 저인 걸 확인하고 나면 채널을 가입하도록 링크를 보내줘요. 그럼 그 채널에 동의를 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제 소비자는 아니고 회원가입만 그냥 부탁 때문에 해줬는데 채널을 보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제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생겨요. 그러면 제가 그제서야 회원가입하고 가입해라고 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 전환이 빠르고요. 또 하나는 채널에서 이벤트가 종종 있어요. 정답 맞추면 이벤트, 제품 보내주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 채널에 이벤트가 왔을 때 저는 정답을 소비자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참여해보세요. 이벤트로 사은품으로 이런 본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하나도 쓰지도 않았던 제 지인이 그 바디크림 대용량을 받고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나 이거 받았는데 이거 다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 그렇게 하다 거달라는데 정말 축하한다 얘기를 하고 났더니 그분이 그 이후로 제품을 주문해서 쓰는 매니아층이 되었고 지금은 정기구매 혜택까지 받으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지인에게 알리지 않을 거야. 나는 지인에게 영업 안 할 거야. 이렇게 한계를 긋지 마시고요. 이런 방법 활용해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채널 활용을 하면 저희 소비자들은 제가 주는 혜택 마냥 당첨이 됐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 활용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신제품 출시나 아니면 이벤트들을 채널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기구매 전환이 어려워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정기구매를 결정해주면 너무 좋지만 쓰다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풀면 정기구매를 안 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혜택을 설명을 할 때 저는 조금 극대화해서 설명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정기구매로 하시면 5% 혜택을 더 드려요 라는 설명보다는 저는 이 652%의 혜택을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합법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정기구매를 젊으신 분들은 잘 장바구니 바꿔서 활용을 해주시는데 가끔은 이 공식몰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소비자분들 계세요. 실제 제 소비자분들도 60, 70대 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은 써도 이걸 어려워하셔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제가 관리를 해드려요. 저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카드 등록도 제가 해드린다고 카드 앞면 찍어서 비밀번호 앞에 2자리랑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결제일 전에 이번 달 필요한 제품 장바구니 바꿔드리고 이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결제 후에 캡처해서 보내드리면 이분들도 만족하면서 저에게 믿고 맡기면서 관리를 해주고 계세요. 또 하나는 이제 쿠폰. 저희 쿠폰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죠, 회사에서. 그냥 쿠폰 들어왔어요 쓰세요가 아니라 생생 내주시는 거 되게 좋아요. 생생내기 표현이라고 해서 실제로 고객센터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표현법이거든요. 회사에서 한 일을 내가 한 일처럼. 고객님, 제가 쿠폰 넣어드렸는데 잘 들어갔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쿠폰 이미지와 함께 어떤 경로로 들어가야 보이는지, 제품 주문할 때에는 뭐를 눌렀을 때 쿠폰이 보이는지를 같이 보내드려요. 그럼 소비자분들도 들어간 김에 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거고요. 또 요거 팁 중에 하나가 쿠폰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인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해요.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고객센터로 소비자분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 또는 성함이나 연락처 확인하고 연락을 하면 확인해서 재발송 해주시거든요. 간혹 그게 까다로운 경우에는 재발송되는 기간이 하루 정도 걸리기도 해서 미리 체크하셔서 재발송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공식물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공식물이 화이트, 핑크, 블루, 블랙 등급이 있어요. 소비자들에게 다음 등급까지 남아있는 금액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조금 번거롭고 귀찮을 수는 있는데 이분이 핑크에서 블루로 넘어가는 등급 정도 되거나 화이트에서 블루 넘어가는 정도는 계산하기 어렵지는 않으니까 누적으로 구입했던 걸 계산해서 고객님 이번 달에 36,000원 더하면 다음 달부터는 혜택이 30%로 늘어나니 결제를 하실 때 이만큼 더 넣어서 결제하길 추천해 드린다. 이거는 이번 달에 안 하면 다음 달에도 더 낮은 등급으로 혜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 입장에서 챙겨드린다 설명을 드리면 그 금액 포함해서 결제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승급될 금액을 미리 챙겨서 알려드리는 그런 센스까지 발휘해 주시면 소비자들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다음 달부터 큰 혜택을 받으라고 알려주는구나 인식을 해서 저에 대한 신뢰도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승급이 될 때, 특히나 블루로 올라갈 때, 이때에는요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고객님 이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미리 알려드렸지만 사업자로 필요하시면 전환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큰돈 들이지 않고 이제까지 썼던 걸로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해요 라고 하면 처음에는 전혀 관심 없어서 공식물로 등록하신 분이에요. 근데 블루증 갔을 때는 관심이 생기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고, 이때도 저는 뭐를 짚어드리냐 하면 고객님 나중에 사업 전환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전환하실 거 생각해서 추천이 고객님 걸로 넣어보세요를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 들어오는 수당은 없지만 자기 추천인을 알려주기도 하시더라고요. 맛집 소개하듯이.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추가적인 팁으로 제가 준비를 했던 건데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맘으로도 있을 때에도 항상 내가 어떤 일을 또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의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강의나 이런 걸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을 준비하기 전에, 사실 수서부에서 한번 했던 교육이긴 한데, 교육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그 매출을 올리는 화법이 되게 궁금해서 들었던 김주하 강사님의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저희 인영 차장님이 이런 걸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봤더니 이번에 정말 그 강사님의 강의를 3월 달에 명사 특강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저는 비록 돈을 주고 들었지만 점장님들은 그 강의만큼은 정말 귀한 강의를 대면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셔서 꼭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명사 특강까지 제가 홍보를 해드렸는데 놓치지 않고 들으시면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 강의였고, 저도 그 강의를 듣고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화법을 바꾸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인셀담에 맞게끔 바꾼 화법 한 4가지 정도를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늘 이야기할 때 같은 표현이더라도요, 어떤 객관적이지만 긍정적인 단어로 소통을 할 때 고객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결정을 내리기 훨씬 쉬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어떤 진실된 화법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제가 나중에 다른 말을 해도, 틀린 말을 해도 그 말이 진실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어떠한 제가 신제품에 대한 안내를 할 때 그냥 신제품 출시됐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례들, 후기들을 가지고 내가 이분이랑 가장 비슷한 사례를 만들어서
비밀인 것처럼 정보를 전달했을 때 이분은 나에게만 알려주는 혜택이구나 라고 해서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고객 니즈에 맞는 해결 방법, 정답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갑질은 아니지만 내가 갑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 속에서 내가 이끌려갔을 때에는 구매 전환으로 가기도 힘들고 소비자 케어가 힘들지만 갑인 대화로 이끌어갔을 때에는 구매 전환이 굉장히 높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충성도 고객이 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카카오톡 간편 가입할 때 그냥 회원 가입만 하는 고객이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가입하기가 쉬워지실 거예요. 사모님 여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카카오톡 간편 가입을 하시면 사모님이 더 편리하신데 가입하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라고 설명을 하면 제가 긍정적인 질문을 던졌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행동은 소비자가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에는 고객님들이 매출 아니면 구매 전환을 할 때 정말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정기구매 화법이에요. 질문을 통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걸 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질문을 할 거고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지만 행동은 고객이 하게끔 해야지. 예를 들면 652라고 써놨던 비밀은 뭐냐면 저희 정기구매를 99,000원씩 한다라고 계산을 하면요. 화이트일 때 5%, 핑크일 때 7%, 6개월까지 5%, 7개월부터 10%, 12개월부터 10%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걸 5%, 7%, 10%로 나누면 작아 보여요. 99,000원으로 블랙까지 갈 수 있는 기간을 계산을 했더니 이분이 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652%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사모님 이미 많은 분들이 652%의 추가 혜택을 받고 계세요.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 볼까요?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걸로 하시면 나중에 사모님 스스로가 굉장히 잘했다고 느끼실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정기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체험샵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고 콜드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일단 이럴 때는요 고객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러 체험샵에 온 건 맞는데 왔어도 본인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하는 건 싫어하거든요. 여기 오세요, 앉아보세요, 발라드릴게요 보다는 고객님 저희 체험샵에서는 원하면 직접 발라보실 수 있으신데 발라보시면서 한번 느낌을 보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이쪽으로 앉아보시겠어요? 권유를 하시면 일단 앉는 행동으로 본인이 선택을 했어요.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본인이 먼저 한 번은 발라보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번에 또 이런 멘트 추천드려요. 고객님 이번에는 제 손의 느낌이랑 한번 비교도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전문가라 다르다는 또 신뢰도를 높여주시는 행동들도 같이 해주시면 매출로 이어질 확률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리뷰 받는 거 추천을 드렸었죠. 저희가 고객 리뷰를 받아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번에 피쉬쉐이크 나왔을 때 저희 어때요? 다이어트 성공 사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고객님 이거 드시고 10kg 빠지신 분이 계세요. 드셔보실래요? 보다는요. 이분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만들어 전달하는 거예요. 고객님 저희 소비자 중에 간호사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인셀덤 디톡스만 드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4kg가 빠져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더니 이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호기심을 자극해 놓은 상태에서 그 살이 빠진 사례가 알고 봤더니 피쉬쉐이크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영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비밀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분은 비밀 정보 때문에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은 어떤 말의 힘이라고 하거든요. 긍정의 말이 결국에 고객의 행동을 불러온다. 그래서 그냥 공식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는 말을 할 때 긍정적인 질문 뒤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끔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멘트들을 활용하시면 지금보다 사업 확장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모른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안 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알고는 계셨지만 지금까지는 하지 않아서 성과가 조금 안 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셨던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알고 있는 거를 실행을 해서 더 많은 성과와 더 많은 매출로 또 더 많은 소비자로 이끌어가는 매니저님들, 점장님